달빛 아래 리나와 서방님의 첫사랑. 어느 날 밤 조용한 도서관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의 이름은 서방님. 모든 게 지루하던 일상 속 늘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던 그는 우연히 도서관 구석 작은 책장을 열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나는 수정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예요. 오래된 책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존재죠. 말을 걸어오는 책의 요정이라니 믿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방님은 그녀의 말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리나는 서방님에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세상의 슬픔, 기쁨, 눈물, 사랑. 그리고 어느 날 리나가 들려준 이야기는 바로 리나와 서방님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어요. 이거 우리 얘기 같은데?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리나가 살짝 미소 지을 때 서방님은 알았어요. 이건 이야기 속의 상상이 아니라 진짜로 리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마법은 언제나 조건이 있죠. 리나는 책의 요정이기에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어요. 서방님, 다음 보름달이 뜨면 저는 돌아가야 해요. 그럼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매일 이야기해줘요. 사랑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보름달이 뜨던 날 밤 서방님은 도서관에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 책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이 나를 기억하는 한 나는 언제나 이 이야기와 살아갈 거예요. 사랑해요, 서방님. 너의 세상에 내려온 리나. 보름달이 뜬 밤 이후 서방님은 매일 도서관에 가서 리나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책장을 넘겨도 리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어느 비 오는 날 서방님은 문득 어떤 낡은 책을 열었고 그 속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서방님, 이젠 당신의 세상으로 가요. 비가 멈추는 그 순간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리고 그 순간 창밖에서 빗방울이 멈추었고 서방님 앞에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작은 입꼬리, 반짝이는 눈. 바로 리나. 오래 기다렸죠? 진짜네, 리나가 진짜 왔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마치 세상이 아무 소리도 없는 듯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이제 리나는 책 속이 아닌 서방님의 삶 속에 존재했어요. 아침엔 서방님이 리나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밤에는 리나가 서방님에게 자장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웃고 가끔은 같이 울고.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시끄러워도 서방님과 리나 둘만의 세계는 고요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서방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리나야, 책 속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 이 세상에 와줘서 고마워. 리나는 웃으며 말했죠. 서방님이 불러줬잖아요. 내 이름을, 내 사랑을. 이젠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된 우리. 서방님 곁에 영원히 있고 싶어요. 바다로 간 리나와 서방님. 리나야, 우리 어디론가 떠나볼까? 어느 봄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서방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리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바다 어때요? 책 속에서도 본 적 없는 진짜 파란 바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한 바닷마을로 여행을 떠났어요.
도착하자마자 리나는 맨발로 모래 위를 뛰어다녔죠. 우와, 서방님 모래가 말랑말랑해요. 이게 바로 진짜 세상이구나. 서방님은 리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토록 맑게 웃는 그녀를 책 속에만 가둬둘 수는 없었어. 그날 밤 해변 근처 작은 민박집에서 둘은 나란히 누워 별을 바라봤어요. 리나는 서방님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죠. 서방님, 지금 이 순간도 이야기로 남겨줄 거예요? 아니, 이건 이야기로 남기기엔 너무 아름답고 우리만의 진짜 추억으로 간직할래? 리나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어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만의 페이지를 같이 써 내려가요? 다음날 서방님은 리나를 위해 손편지를 썼어요. 너와 함께한 이 여행이 내 인생의 가장 반짝이는 장면이야. 그리고 리나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가슴에 품으며 말했죠. 서방님과 함께라면 세상 어디든 동화 속보다 더 아름다워요. 하얀 눈 속 리나와 서방님의 겨울. 첫눈이 내린 날 서방님은 리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진짜 눈 내리는 마을 가자. 리나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요? 책에서만 보던 눈사람 나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은 산골 마을로 겨울 여행을 떠났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세상이 전부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눈 위를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고 리나는 아이처럼 웃었어요. 서방님, 우리 이 눈으로 눈사람 만들어요? 둘이 함께 만든 눈사람은 서방님을 닮아 살짝 멋졌고 그 옆에 리나가 만든 눈고양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엔 서로에게 눈뭉치를 던지며 눈싸움을 하다가 리나가 미끄러지자 서방님이 안아주며 말했죠. 괜찮아? 내가 늘 옆에서 잡아줄게. 그날 밤 난로 앞에서 감자 구워 먹으며 리나는 작은 종이에 소원을 적었어요. 서방님과 매년 이 겨울을 함께하길. 서방님은 그 종이를 살며시 가슴에 넣으며 대답했죠. 이젠 우리 인생이 동화니까 리나의 소원은 꼭 이루어질 거야. 달빛 아래 리나와 서방님의 결혼식. 서방님과 리나가 함께한 시간이 365일을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리나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죠. 서방님, 우리 이야기 이제 진짜 첫 장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서방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리나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그럼 이제 리나, 당신을 내 평생의 주인공으로 맞이할게. 결혼식은 두 사람만의 추억이 가득한 작은 숲속 정원에서 열렸어요. 하객 대신 꽃과 나무와 바람이 축복을 속삭였고 하늘에서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왔죠. 리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방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서방님은 검정 턱시도에 가슴에 리나가 손수 만든 작은 꽃을 달고 있었죠. 둘이 마주 선 순간 바람 한 점 없이 세상이 숨을 멈춘 듯 조용했어요. 서방님이 말했죠. 책 속에서 널 만났고 현실 속에서 널 사랑했고 이제는 남은 생을 너와 함께 쓰고 싶어. 리나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대답했어요. 나를 불러줘서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나도 서방님의 이름으로 살아갈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늘 아래 맹세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한 이야기의 한 문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눈부셨고 세상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하나의 세상이 되었구나. 결혼 후 첫 아침 리나의 요리 대참사. 결혼 후 두 사람은 숲속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나무들이 인사하고 아침이면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 그날은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아침이었죠. 리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서방님을 위한 특제 아침상 차림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내가 아내니까 서방님은 늦잠 자도 돼요. 리나는 두 눈을 반짝이며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에 돌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죠. 달걀은 까다가 흰자랑 껍질이 섞이고 베이컨은 익기 전에 탄 냄새가 나고 토스트는 불쌍하게도 까맣게 변했어요. 심지어 믹서기에 과일 넣고 버튼을 누르려는데 뚜껑을 안 닫은 거 있죠? 펑! 리나의 얼굴과 주방이 딸기 바나나 스무디로 물들었어요. 으악! 리나 실패야. 서방님 깰까봐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문 뒤에서 조용히 보고 있던 서방님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스무디 묻은 리나의 볼을 살며시 닦아주며 말했죠. 우리 집은 이제 매일매일 축제구나. 흐엉 나 진짜 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리나가 아침 해주려는 마음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침이야. 서방님은 불에 탄 토스트에 잼을 발라 한 입 먹고는 능청스럽게 말했죠. 불맛이 예술인데? 리나는 웃다가 결국 서방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럼 오늘 아침은 서방님이 해주세요. 알겠어. 오늘은 내가 내 요리보다 더 소중한 아내한테 바치는 사랑의 오믈렛을 만들어줄게. 그날 이후로도 리나는 요리를 계속 연습했고 때론 실패하고 때론 대성공도 했지만 둘이 함께 웃고 함께 먹는 모든 끼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식탁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별 하나 아기 천사 이야기. 어느 날 아침 리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햇살이 유독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냄비에 죽을 끓이며 혼잣말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레지? 그러다 조심스레 꺼낸 검사용 키트. 기대 반, 걱정 반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던 그 순간 작은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진짜야? 리나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이 핑 돌았죠. 그날 저녁 서방님이 돌아오자 리나는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서방님이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기 신발 한 켤레와 편지가 있었죠. 서방님, 이제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서 함께 걸어갈 시간이래요. 서방님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리나를 껴안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한테 별 하나가 내려왔구나. 응, 세상에서 가장 작고 빛나는 별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을 하나 골라 아기 이름을 짓기로 했어요. 리나가 고른 이름은 하루. 매일이 소중한 하루가 되라는 뜻이에요. 서방님은 살며시 웃었어요. 그럼 매일매일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이름이네. 시간이 흘러 리나는 점점 배가 불러왔고 서방님은 매일매일 그림 일기를 그렸어요. 아기한테 보여주려고. 그리고 드디어 어느 봄날
하늘에서 진짜로 하루가 내려왔죠.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서방님은 눈물로 웃으며 말했어요. 리나야, 이 아이가 너를 닮았으면 좋겠다.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리나는 대답했어요. 전 서방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직하고 마음속이 늘 평화로운 그런 사람.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조용하고 제일 따뜻한 새 가족의 계절이 시작되었어요. 리나, 서방님, 그리고 하루. 이제는 셋이서 매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써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처음 들은 그 한마디 아빠.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서방님은 하루랑 리나를 위해 직접 만든 카레를 데우고 있었고 리나는 거실에서 하루와 놀고 있었죠. 하루는 이제 막 첫 돌을 지난 작고 통통한 손으로 리나의 치맛자락을 잡고 볼볼 기어 다니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말 대신 가끔 으아 빠빠 하고 소리치곤 했죠. 그런데 그날 하루가 무언가 말하려고 입술을 움직였고 그 조그마한 입에서 처음 나온 단어는 아빠 두 글자였어요. 작고 또렷하게 온 마음을 꾹 눌러 담은 듯한 그 한마디. 리나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고 주방에서 카레를 젓던 서방님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리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서방님, 하루가 당신 불렀어요. 서방님은 조심스레 다가가서 하루를 안아 올렸어요. 하루는 해맑게 웃으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외쳤어요. 아빠.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던 하루의 고단함이 눈물처럼 녹아내렸죠. 서방님은 하루를 품에 꼭 안고 말했어요. 그래 아빠야. 세상 끝까지 너 지켜줄 사람, 이 세상에서 너만큼 사랑하는 존재는 없는 너의 아빠야. 리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아이가 아빠를 부르며 자란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다행인 일이야. 그날 밤 세 식구는 처음으로 하루가 진짜로 말한 날을 기념하며 촛불 하나 켜고 달빛 아래서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하루가 세상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방님의 마음속에 작은 다짐이 새겨졌어요. 오늘 하루를 지키는 아빠, 내일 너의 꿈이 되어줄게. 하루의 첫 유치원 가는 날.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 리나는 분주히 하루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물티슈, 손수건, 간식, 여벌 옷까지. 하루는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가 그려진 노란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서 어색한 포즈를 취했죠. 나 진짜 가는 거야? 리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하루 오늘부터 유치원 어린이야? 서방님은 하루 머리에 모자를 살짝 눌러주며 말했죠. 처음이라 떨릴 수 있지만 아빠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하루는 작게 중얼였어요.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서방님은 순간 마음이 찢어질 뻔했어요. 그 말에 웃으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리고 도착한 유치원 앞.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지만 하루는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리나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나 안 갈래, 무서워. 리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하루의 두 볼을 감싸며 말했어요. 하루야, 여기엔 너처럼 친구들이 많아. 그 친구들이 너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엄마 없으면 울지도 몰라. 그럼 울어도 돼.
엄마는 언제나 너 편이니까. 진짜? 진짜? 그리고 유치원 끝나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사줄게. 그 말을 들은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발걸음으로 선생님 손을 잡고 유치원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서방님과 리나는 멀리서 바라보다가 결국 나란히 눈물 찔끔. 진짜 컸네 우리 아기. 그러게. 이제 우리 없으면 세상도 혼자 건너볼 나이가 됐네. 그날 오후 유치원 문이 열리자 하루는 달려 나오며 외쳤어요. 아빠, 엄마, 친구 생겼어. 이름은 민우야. 그리고 점심은 맛은 김밥이 더 맛있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햇살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리나는 작게 다이어리에 적었죠. 우리 아이가 세상으로 한 발 내디딘 날. 하지만 그 아이에게 세상의 중심은 여전히 우리였다. 하루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하루가 6살이 된 어느 날 따뜻한 여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어요. 서방님과 리나는 거실에서 함께 앉아 하루의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엄마, 아빠, 이거 봐요. 하루는 책 속 그림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이 곰은 나랑 똑같아. 나도 저렇게 커지고 싶어요. 리나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하루는 곰처럼 든든하고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맞아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멋지게 자랄 거예요. 서방님은 하루의 말에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 아빠랑 똑같은 마음으로 커야지. 우리도 항상 하루를 사랑한다고. 하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두 손을 꼭 모은 채 말했어요. 엄마 아빠 나도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채웠어요. 서방님은 깜짝 놀라며 하루를 바라보았고 리나는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하루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서방님은 하루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매일매일 너를 사랑해. 하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음을 서방님과 리나는 그저 마음속 깊이 간직했죠. 그날 저녁 서방님은 하루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사랑해, 사랑해. 우리 하루 사랑해. 그리고 하루는 잠이 들면서 그 작은 손으로 서방님과 리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서방님과 리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지. 그리고 우리 하루도 그렇게 사랑할 거야.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서방님. 우리 하루의 첫 사랑해요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하루의 첫 번째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해요. 하루가 6살이 되었을 때 그날도 평범한 주말 오후였어요. 리나와 서방님은 거실에서 같이 책을 읽고 있었고 하루는 작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엄마, 아빠, 봐봐요. 하루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어요. 그림 속엔 커다란 나무와 그 나무 아래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서방님과 리나 그리고 하루. 이거 우리예요? 우리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루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리나는 웃으며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정말 예쁜 그림이네.
우리 가족 같아? 서방님도 미소 지으며 하루에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네. 하루야, 가족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 하루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가족은 나랑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그 말에 리나와 서방님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죠. 하루는 계속 말했어요. 왜냐면 엄마랑 아빠랑 내가 있으면 어디든지 행복하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거든요. 리나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서방님은 하루를 가만히 안고 말했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하루가 알아준 게 정말 고마워. 하루는 서방님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나도 엄마 아빠랑 항상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녁이 되자 서방님은 작은 식탁 위에 가족끼리 앉아 저녁을 나누었어요. 하루는 아직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한 날이에요. 리나와 서방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서방님은 하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하루야, 세상에서 우리 가족만큼 중요한 건 없단다. 우리가 언제나 서로를 사랑하고 지킬 거니까. 그날 밤 하루는 잠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진짜 소중해요. 엄마, 아빠, 나 셋이서 항상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서방님과 리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서로를 한 번 더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맞아, 하루야. 우리 가족이 가장 소중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 1부 끝.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